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쇠퇴와 몰락, 무적의 호텔 경제학,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중국 곳곳서 임금체불 항의 시위, 얼마나 맛있길래 도둑질까지 메뉴 하나로 미평정한 치킨집의 비밀, 세계를 휩쓰는 부사과와 봉제 인형 중국발 라부부, 압수한 마약 중 3분의 1이 신종 마약, 보유다 신형 RAV4 세계 최초 공개 6년 만에 전면 쇄신으로 세계 모델로 시속 180km 상정의 초스포티 모델도 좀 대인기 크로스오버가 나타내는 것과는 GS 단석, 한국에너지공과대와 SMR 등 원전기술 공동연구, 트럼프 이젠 원자력의 시대 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로, 트럼프 미 동맹 공격받으면 적재고할 것, 단 미국이 우선,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쇠퇴와 몰락. 앨런 머스크가 워싱턴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고립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머스크가 워싱턴에 도착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사실상 테슬라, 스페이스 X 등 여러 회사의 리더로서의 업무에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러 더 아틀란틱에서 5월 21일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베센트와 머스크는 차기 국세청장을 누가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암묵적으로 관료주의에 타격을 입은 머스크의 십자군 원정을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오벌 오피스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워싱턴에서의 공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동맹을 구축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참석했던 많은 부서장과 기관장들을 짜증나게 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상류층에서 고립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머스크의 순자산은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했으며 머스크는 잦은 가식과 조크 등으로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기억을 못하겠네요. 글씨를. 머스크가 화려하게 등장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머스크는 사실상 테슬라, 스페이스 X 등 다른 회사의 리더로서 업무에 다시 집중한다. 그는 카타르 경제포럼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더 이상 정치에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외침이 끝난 후 머스크가 국세청 국장으로 발탁한 것은 불과 3일 만에 베센트가 더 노련하게 선택한 것을 밝혀졌습니다. 베센트가 이겼습니다. 권력 투쟁은 머스크가 자신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지지를 구축할 수 없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말들은 어렵게 했는데 베센트가 재무부 장관이면 국세청장 정도는 베센트가 해야 되는 게 맞을지 모르죠. 현실적으로. 머스크의 도전 과제의 핵심은 자신의 회사와 달리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조직을 개혁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영리기업과 관료주의 사회는 좀 틀리긴 틀리죠. 지출과 디지털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검은 국회의사당 동맹국들을 위해 새로운 이슈를 자주 만들어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20년 이상 연방정부와 협력해온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회사 어페인의 CEO 매트 칼린스는 그는 외부 정부에서 가져온 플레이북을 가지고 왔지만 그에 대한 수익은 엇갈렸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하네요. 빠르게 움직이고 물건을 부수는 모델이 워싱턴에서 작동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처럼
정부를 재편할 자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업무를 시작할 당시 아직 취임이 확정되지 않은 내각 장관들은 트럼프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에게 머스크의 개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도지 인력 채용에 대해서 미국 법은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도지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머스크의 특별정부 직원 신분은 항상 130일 후에 정부를 떠날 것임을 의미했다. 현재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디지털 정보를 가르치고 있는 전 국세청 기술자 아유시 로이는 그녀는 그가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구축하는 데 크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CEO인 칼긴 킨스는 머스크가 한 일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 관료제의 결연한 구조를 고려할 때 머스크가 큰 흠집까지 낸 것은 인상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관료주의를 좀 건드린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칼긴스는 머스크에게 더 많은 시간 어쩌면 1년 반이 주어졌더라면 더 성공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정부에 대한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머스크의 접근 방식은 충분히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Not good enough 했다.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해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중국과의 잠재적인 전쟁 계획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비밀 브리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머스크의 최고 보좌관은 현재 내무부 정책관리 및 예산 담당 차관보이며 에너지부의 도지 포인트 담당자는 이제 비서실장이다. 이달 초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도지가 자립적이며 자신 없이도 계속 나갈 수 있다고 암시했다. 도지는 불교와 같은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비유가 나왔네요. 도지가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수줍어했습니다. 불교의 부처님이 필요한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참 선문답들을 하네요. 이 친구들은. 어쨌든 자기가 도지를 이제 떠나는 거고 수장으로 떠나지만은 자기는 이제 민간 영리법인을 운영하는 정부하고 특혜도 좀 많이 받았을 거고 스페이스X가 크게 물론 테슬라도 중요하겠지만은 향후 우주 스페이스X 이런 것은 아마 세계적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로 봅니다. 자기가 떠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냐라는 자신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이 나는데 물론 민간 기업입니다만은 인사 부분에서 컨설팅 계약 제 기억으로는 일본 우리 그때 무슨 특별히 이제 뭐 업무 개선 이런 게 유행했고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 젠코라는 데 계약을 해가지고 결국 뭐 시간 줄이기 뭐 이런 거였는데 관리층 중 일부 해고 및 또 일부는 선발을 해가지고 구성돼가지고 업무 개선실이라고 만들어줬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인가 해고전 버퍼전을 회사가 인본주의 입장에서 설치했는데 거기서 다시 현업에 발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포층층 역할 이상 했고 그 다음에 한 일은 ISO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한 이유는 오디트를 주로 많이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은 제 별명이 포청천이 됐다는 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살이 좀 많이 찌고 CEO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마에 그 반달을 그려놓으면 포청천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문제는 조직 내에서 포청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회사 후에 보통은 무슨 그 인맥들끼리 뭐 한 번씩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퇴사한 사람들끼리. 근데 저한테는 연락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하도 저한테 그냥 글쎄요. 제가 미움을 그렇게 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부사장까지 했던 그 후배가 후임이 연락을 한번 해주고 옛날에 그 모셨다고 좀 자기가 잘 됐다고 권하게 한번 또 좀 먹은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그 책임자가 연락이 와서 한번 공장에 내려오시라고 그런 게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그 잘못 일을 한 건 아니다. 그런 또 자부심은 갖게 되네요. 근데 뭐 머스크는 돌아가더라도 큰 재벌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급쟁이였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그 조직을 떠나더라도 그 제가 추진했던 그런 정신들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자부심을 좀 가져보는 거죠. 첫 페이지에서 시간을 너무 끌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무적의 호텔 경제학 목루 부부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열심히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깨알같은 악법 입법들 입법 반대 운동에 동참 부탁 소소한 현실 정치 참여 활동을 해주셔야 이재명 또 역전패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토론할 때마다 지지율 떨어지는 이재명 정책 공략 공격 토론 세계가 불황인데 청년 노인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무식한 호텔 경제학 내가 뭘 잘못 말했냐? 커피 원가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고3 애들도 지지하지 않는다. 과일 구매로 법인카드 쓴 이재명 표 깎아먹는 스스로의 자신, 자기 자신이 리스크다. 천준호라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 인과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말 필요한 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등 변명을 했다고 그러고 이 5월 넷째 주에 그 김문수 지지율이 지금 10%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연합노조 의장 지난 13일에 김문수 후보는 한국노총 조합원이었고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거쳐 국회의원 경기도지사로 설립하신 분입니다 하고서 지지선언을 했답니다. 한국노총 항공노련도 김문수 지지 선언했고 그리고 김문수 소박 하나 위대한 인물 한의사 713명이 또 지지 선언을 했답니다. 요거는 목록 부부인데 아내가 그 부인이 한 얘기입니다. 맨날 그날이 그날인 여자들 눈높이 맞추려는 성공용약 공약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이 그러니까 다 이런 건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얻을 수 없던 표가 김문수로 돌아선 부분이 있다. 상법 개정한 기업인들 좋아할 일 없고 SK상공회의소 회장도 상법 개정 반대. 후원 펀드 모금하지 않은 이재명, 김문수 19번 만에 250억 모은 김문수. 피해자 의식 씌워 역차별 파간다 노동운동. 노란봉투법 절대 하면 안 된다. 노조 간부들의 정치활동 확보 및 불법 연피. 아웃소싱의 기원은 노조 때문이다. 미 선거감시단 대선 중 방안에 선거 시스템 관찰하겠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보고할 것이다. 이재명의 머릿속은 사회주의 아니냐. 대표적인 사례 소련. 그러나 소련은 자급자족 가능한 나라였음에도 해체가 됐죠. 본이야 찍어서 무장운전 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더 잘 살았던 공짜 좋아하면 망한다.
공짜로 자꾸 주면 거지 근성만 키우는 거죠. 과거 소련과 우주전쟁을 한 미국 결과 소련 해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한 중국. 미국 우주 경쟁을 민간 기업에게 내켰다.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미국. 지역화폐 얘기하는 이재명, 지역화폐하면 돈 세탁 가능하다. FRB 메커니즘도 사기성이라는 인식은 하지만은 정부 빚은 줄여야 한다. 가계부채도 줄여야 한다. 2035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50% 정도가 그 연금 수령자들이 되어버리는데 그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연금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 정책 공약을 해서 뭘 놔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공약들 제발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중국 곳곳서 임금체불 항의 시위, 조성신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5월 2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공장, 건설 현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공장에 불을 지른 일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노조를 뭐 잘해주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업이 망하고 그다음에 한다고 한다면은 다 헛거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사회관계당 서비스 SNS에 올라온 관련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여러 군데 지난 20일 중국 쓰촨성 이빈시 평산원에 있는 한 방직공장에서 직원 원모 씨가 임금체불 문제로 공장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렀다고 전했다. 화재는 약 37시간 만에 진화됐다. 재산 피해액이 수천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RFA는 지난 22일에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요.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메이디의 가전제품 세척 서비스 시외자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9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19일에도 중국철도그룹 자회사 중국철도 제7그룹이 맡은 양신 고속도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또 광시성 난닝닝시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광시송 변전 건설회사 건물 앞에서 건설 노동자 30여 명이 장기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산둥성 짜오 장시의 몇몇 계약직 교사들은 6개월치 급여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월급이 3,000위안 약 57만 원인데 6개월간 못 받아 빌린 돈으로 생활해왔다고 토로했다. 깐수선 북서부의 한 공립병원 간호사도 한 달 급여가 1,300위안 약 25만 원뿐이며 지난 4개월 동안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중국의 현재 경제가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안 좋다는 것을 까발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맛있길래 도둑질까지 메뉴 하나로 미평정한 치킨집의 비밀. 오찬종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5월 2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치킨 핑거 전문점, 핑거라면 손가락이란 뜻 아닌가요? 레이싱 케인즈. 참가로 레이싱 케인은 영어 구어체로 소란을 피우다, 왁자지껄하게 놀다는 뜻도 있다. 성공 이후 첫 번째 단순함의 진리, 원러브 시그니처 소스, 케인즈 소스. 케인즈의 킥은 바로 비법 소스에 있습니다. 마요네즈, 케첩, 후추 등을 섞은 이 소스 때문에 케인즈를 찾는 팬들이 많죠. 성공 이후 두 번째, 틱톡 바이럴 마케팅, Z세대 마케팅. 낙지값 받은 과제를 창업 대박 아이템으로 만들었다. 미국 탑 10 레스토랑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 그레이브스는 창업자 모양입니다. 지금도 본인을 CEO이자 요리사이며 종업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요게 소스죠. 요게 이제 보통 감자칩이고, 빵 쪼가리 하나 딱 주고, 그 다음에 세 조각에, 이게 그 숟가락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그 닭을 튀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 간단히 하면 싸게 하면서도, 잘 팔리는 모양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또 편집점 환자니까 제약 스루프 회계 단순한 회계가 통용되는 날이 있지 않겠냐. 스루프 회계는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그래 해야 될지 전문가가 잘못 자격증 이런 거 자꾸 따지는 나라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현행 이 현행 체제에서 그것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세계를 휩쓰는 부사과와 봉제 인형. 부사과와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게 마땅한 게 없는 모양이에요. 중국발 라부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라부부라고 돼 있는데 번역은 또 러부부라고 해서 kind of ugl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못생긴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거 같은데 CNN 일본판입니다. 이렇게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파는데 러브부의 친모는 홍콩 태생 네덜란드에서 자란 일러스트레이터 카신 롱씨의 더 몬스터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라부부와 동료 생물들은 2015년 탄생 이후 열성 팬들을 대거 확보해왔다. 이렇게 생긴 거는 북유럽 민화에서 착상을 얻은 거다. 하지만 셀럽의 지지를 얻어 러브부의 인기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 1년의 일이다. 그게 누군고 하니 K-팝 인기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는 러브부의 사랑을 종종 공언했고 최근에도 틴 보그의 영상에서 러브부에는 나의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방콕 대학생 카모르완 포흐파 씨는 22살이네요. CNN의 취재에 벌써 2년 가까이 러브부를 뒤쫓고 있다고 말한다. 요게 그 태국 방콕에서 그렇게 또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일본인 오랜 기간 지배해온 캐릭터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중국의 팝 마트는 블라인드 박스 방식으로 러브부를 판매에 성공을 거뒀다. 블랙핑크 리사는 지난달 23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최신작 중 핑크와 노란색의 타이다이 무늬의 복슬복슬한 러브부를 선보였다. 아니 그 블랙핑크 리사가 그 중국 제품을 그렇게 그걸 떠나서라도 뭐 그것도 어떻게 찬조가 또 들어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걸 산다는 게 역시 유명인이 이런 거 한번 내주면은 근데 제가 꼰대 수준으로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압수한 마약 중 3분의 1이 신종마약. 정석환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5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환각성 강한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비중 35% 집계. 최근 5년 새 4배가량 증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건 뭐 조사하는 건데 6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답니다. 합성대마, 케타민, 코카인 등 신종 마약 비중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고 2024년 마약류 감정백서를 발간했는데 외관상 마약류로 인지하기 어려운 전자담배 형태의 유통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유통이 너무 심해졌는데 마약이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공급사실 카르텔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경찰에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그 범죄 세력들이 중국 삼합회 뭐 이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통을 시켜가지고 한국 국민의 정신을 빼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간다는 게 거기다가 뒷배경에 정치인들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근거는 여러 뉴스가 나와 있지만 일단은 소설급이라고 추정이니까 근거를 제가 쫙 되기는 여러 가지 또 뉴스를 검색해 봐야 되지만은 드라마나 영화에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였다 하는 것들이 꽤 많은 것은 현실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이 거꾸로 마약 공급 애들의 뒷배를 봐주면서 챙겨 먹는다. 우리나라 버닝썬 사건이 끝까지 밝혀지질 않는데 그냥 연예인이나 좀 적어도지 뒷배경에 대해서 뭐 재벌 자식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든가 이런 연결고리들은 그냥 딩숭숭하게 끝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공인된 마약만 먹고 있습니다. 그 공인된 마약이라는 게 뭔 것이 아니 쇠주가 되겠습니다. 쇠주는 국가가 인정한 공인된 마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요즘 소주 15도 가지고는 뭐 성이 안 찰 때는 보통 그래서 저도 한 40도 독주, 꼬량주라든지 이런 거를 꽤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좀 부드러운 거 이런 거를 또 찾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공인된 마약만 먹기로 합시다. 도요타 신형 RAV4 세계 최초 공개 6년 만에 전면 쇄신으로 3개 모델로 시속 180km 상정의 초 스포티 모델도 좀 대인기 크로스오버가 나타낸 것과는 구토 타카히로라고 요게 이제 일본은 굴러가는 것들을 다 구르마의 뉴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언론 매체가 있네요. 저는 솔직히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뭐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신형 RAV4에는 아린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고 렉서스에는 신형 ES로부터 뭐 채용됐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작년에 미국에서 RAV4가 47만 5천 대를 판매했다. 현대차 뭐 했던 거 별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판매 수량 다 제가 기억을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도요타가 판매는 1위를 판매가 1위는 아닌지는 몰라도 도요타보다는 우리께 아직 더 못 팔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나중에 또 좀 비교를 보는 것도 그런 시간을 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른 거죠. 트럼프 이젠 원자력의 시대 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로 이태규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5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원전 규제 완화 행정명령 4건 서명, 신규 원자력 허가 18개월 내 결론, 한국과 산업혁명 이어질지 관심이라는 걸 했는데 뭐 세계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분쟁을 벌이고 뭐 그러는 상황인데 미국 웨스팅하우스죠? 그거 일본 자본인데 팔았죠. 다시 어디 펀드에다가 어차피 미국 겁니다만은 한국 붙여줄려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원전 르네상스 공식 청명 2030년까지 원자로 식기 착공 그러면서도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현 수준은 한 100기가와트라고 되어 있다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지금 키우겠다 하는 그런 게 있네요.
이게 AI 때문인데도 아마 그게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발빠르게 준비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소형 원자로 SMR이었죠. 근데 마침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DS 단석이라고 중견기업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너지공대와 SMR 등 원전기술 공동 연구한다는 보도를 했답니다. 송상훈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산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날 밝혔답니다. 소형 모듈 원전 관련 공동연구를 통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및 포괄적 기술 협력과 연구개발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도 확대한다. 초소형 모듈 원전도 공동연구한다. 또 이런 건 또 뭐 MMR이라는데 그냥 포터블식으로 그 원자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움직이면서도 그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뉴스들이 나왔었죠. 2025년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는 없었으나 재고자산 증가액 불일치. 제가 별도로 방송할 겁니다. 이것은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판매 가격 추이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 단순 평균이 아닌 좀 더 정확한 가중 평균을 산출할 수 있었다. 제가 포레스트 검프처럼 이거 검증하는 것을 이 달리기 러닝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한국 기업들이 공시하는 그 수준이 정확하게 가중평균할 수 해가지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은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되긴 되겠는데 해가지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DS 단서 뭘 잘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순환 리사이클 어깨를 넘어서 제조업의 모범 사례로 보고자 합니다.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또 이런 것도 좀 확대해가지고 그 재생에너지하고 그다음에 그 펫배터리 재생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어요. 그런 3개 사업부 등을 하고 있는데 좀 별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동맹 공격받으면 적재할 것. 단 미국이 우선. 조문구 기자가 더 중앙에서 5월 25일 날 보도했습니다. 미 그 육군사관학교죠. 졸업식에 참석해가지고 어쨌든 동맹이 공격을 당한다면은 압도적으로 적을 물리치겠다. 하지만 동맹도 제 몫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꾸 하는 건데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게 된 주된 고려였던 날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미국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 분야에서의 미국 우선주의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럼 전쟁에 안 나갈 건가? 중국하고만 전쟁할 건가? 어쨌든 이런 걸 보지만은 자관 이 트랜스젠더 이런 게 아니고 여자 생도가 이제 이 장교가 되겠죠. 동양계도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향후 동맹국의 국지적 전투는 군인들을 안 보내고 실질적으로는 전문 용병 업체를 활용해야 할 듯. 그거 미국 우선주의 한다고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은 우리 군인이 직접 안 갈 거야. 그러면 누가 가냐?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용병 업체를 미국에서 차리는 회사들이 전투 경험을 계속 지속을 해야 그러니까 미국은 또 그런 영화도 이미 미리 만들잖아요. 용병 출신들이. 러시아는 뭐 용병 출신들 벌써 했고 또 사람 구하는데 없으면 그냥 감옥에
죄수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용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전국민 병역 의무 때문에 아직 그럴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젊은 인구가 줄고 그러면 우리가 대응 방안은 로봇 전투죠. 로봇 전투인데 우리나라 출신의 용병 이런 것도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여기 좀 하게 되네요. 우리나라는 잠재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니까요. 항상 휴전 상태니까 휴전 상태지 언제 종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치하는 아새끼들이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